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1명으로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3명이나 늘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자세한 소식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오전에 나온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42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91명인데 국내 발생은 57명이고 해외 유입이 34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많은데요. 사망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3명이 늘어서 450명이 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신규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보면요. 50명대로 떨어졌다가 100명대로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50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기준점이죠. 1단계로 완화된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 급격히 확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은 해외 유입이 34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7월 말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입국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입국자도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21명이고요. 그다음이 서울인데 13명입니다. 인천 6명까지 하면은 수도권만 40명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10명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서 걱정인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감염 규모가 큰 거는 병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재활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63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는 7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74명까지 늘었습니다. 병원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사망자를 나이별로 보면요. 보시면은 80대 이상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70대가 30% 정도고요. 60대가 10%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20대 이하로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치명률로 봐도 60대까지는 1%대인데 80세 이상은 15%로 치솟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고령층의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뜻이겠죠. 방역당국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보면 결혼식장 관련이 많습니다. 가을이 되고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면서 결혼식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겠죠. 인원이 제한되지 않는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규모로 모여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방심했다가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있었던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 이어 부산에서는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부산 전체 요양병원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부산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의 한 요양병원. 부산시는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입니다. 첫 확진자인 병원 종사자는 부산시 보건당국이 실시한 요양병원 전수 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종사자가 근무한 병실의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확진 종사자와 환자가 있던 병원 10층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고 병실 환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급하게 완료했습니다. 또 해당 요양병원의 다른 층 전체 병동 환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층 병동 근무자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해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10층에 입원돼 있는 환자 67명 중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한 사람은 퇴원 조치했고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81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부산 북구의 요양병원에서는 3층 입원 환자 1명이 숨졌는데 사망 이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북구 요양병원의 격리 환자 분산 배치 방안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3,7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수영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직원과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내일부터는 전국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내 수영장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한 2명이 확진됐는데 현재 수영장 직원과 접촉자, 방문자 등 13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수영장은 지하에 창문이 없는 구조로 시설 특성상 탈의 후 마스크 착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해 추가 확진자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간병인, 입원 환자를 비롯해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모두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천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80대가 19일 확진된 이후 20일 센터 이용자와 그 가족, 직원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형제 2명도 포함돼 이들이 다니는 학교 2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폐쇄됐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인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의 가족과 모임 장소의 종사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학교와 학원이 전파고리가 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분권형 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상으로의 복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대치동 학원 강사 1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착수한 방역당국은 내일부터는 2주 동안 전국 8천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17살 청소년에 이어 대구와 제주, 전북 고창과 대전에서도 이 독감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숨졌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백신 접종과 사망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종 부검 결과를 살피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정오쯤 자택 인근 의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뒤 오후 1시 반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늘 새벽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아침 7시쯤엔 전북 고창군에 사는 7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도 그제 오전 고창의 한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이 여성이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독감 백신을 맞은 뒤 한나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점을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 어제 오전 10시에 접종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CCTV와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그제 오전에 접종받았습니다. 또 대전 유성구에선 70대 여성 한 명이 그제 오전 백신 접종 후 구토 증상을 느꼈다가 오후 1시쯤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 백신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인천에 사는 17살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사망한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망한 17살 고등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이들한테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전국에 8만 2천여 명으로 알레르기 반응 등 신고된 이상 반응은 3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 또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독감 국가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유럽은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른 방역과 통제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술집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정지됐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도시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산 오류로 누락된 사람들이 반영돼 갑자기 2만 2천여 명이 증가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41명이 새로 나와 6월 5일 25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구 280만 명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23일부터 가장 엄격한 대응 단계인 매우 높음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술집은 영업이 정지되고 다른 가구 구성원과는 실내외에서 만남이 금지됩니다. 이미 리버풀과 랭커셔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In line with the additional measures taken in Lancashire, casinos, bingo halls, betting shops, adult gaming centres and soft play areas must also close.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됩니다. 밀라노를 포함한 북부 롬바르디아주,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간에 건강이나 업무상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밀라노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사용했던 천막 형태의 임시병동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유럽의 전체 확진자는 730여만 명, 전날보다 1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셋값 오름세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전세 시장의 실수요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오히려 지난해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음 주 안에 전 월세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중장기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 미래주거 추진단이라는 태스크포스를 마련했는데 전 월세 관련 대책도 해당 TF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선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대부분 1주택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지난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찰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내일 열리는 대검 국감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당연하고 다행이란 입장을 어제 SNS에 올렸던 추미애 장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고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길 바랐지만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실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을 석 달 새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진술은 총장에게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을 뿐 법무부와 담당 부서에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인권 관련 TF를 만들며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과잉지휘,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윤 총장이 이를 방조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입니다. 대검은 일단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정치적 불리함과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 등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은 변했고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어제 발표 후에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이 월성 1호기 폐쇄와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언급한 역대급 저항, 감사 결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산업부 모 국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동료와 함께 감사원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밤에 몰래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들을 삭제하고 복구됐을 때 확인하지 못하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파일은 청와대 송부 파일을 포함한 400여 개, 120개는 복구도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경제성 쪽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조기 폐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결론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안타까운 거죠. 노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오히려 좀 차근차근히 짚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공격의 대상으로만.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월성 1호기의 해체 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새벽 로젠 택배에서 일하던 40대 기사가 대리점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 사망한 택배 기사만 모두 11명에 이릅니다. 그의 유서에는 권리금과 보증금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되는 로젠 택배기사 김모 씨의 유서. 적은 수수료에 세금 이것저것 빼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지만 대리점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도 했습니다. 권리금 300만 원은 해당 구역을 인계받으면서 직전 택배기사에게 줬고 보증금 500만 원은 대리점에 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또 권리금 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과도한 권리금과 지점 보증금까지 내고 일을 시작을 하신 거고. 김 씨 동료의 계약서. 보증금은 사고 처리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못 낸다면은 그냥 계약 안 해줍니다. 버는 거에 이제 한 달 버는 수수료에서 매달 빼거나 그거는 좀 서로 정해야 되는데 내기는 무조건 해. 하지만 택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사고는 기사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로젠 대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J 대한통운도 일부 대리점들이 보증금을 받고 월 수입 200만 원 중 빚을 갚는 데만 120만 원이 나가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했던 김 씨. 후임을 먼저 구하라는 대리점 요구에 택배 트럭엔 구인 광고까지 붙였습니다. 9개월 전부터 자기 차에 구인 광고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전화하는 구역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일이 많다 보니까. 로젠 택배 측은 대리점의 부조리한 관리를 파악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권리금과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수도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주택에서 19일과 20일 유충 민원이 잇따라 들어와 조사한 결과 서귀동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과 취수원인 강정천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천과 정수장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정밀 역학조사반을 현재 파견하고 제주도와 함께 유충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서울은 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지만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반드시 KF 인증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하늘하면 이렇게 선명하고 푸릅니다. 공기도 맑아서 깊게 숨 쉬고 또 쉬게 되죠. 자, 그런데 어제는 그런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딱 봐도 정말 답답하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오늘 한반도 서쪽 지역에 대기질이 탁했습니다. 대기는 안정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인데요. 평소보다 서너 배 정도는 높았습니다. 특히 이 충남 북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111만이었는데요. 미세먼지엔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이 혼합돼 있죠. 매연과 중금속 등 해로운 물질 투성입니다.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떠다니다가 햇빛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고체인 미세먼지로 바뀌는 거죠. 특히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폐 속에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염증반을 일으켜서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혈액응고 장애를 또 일으켜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올해 국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 지난해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줄어서다 등등 많은 이유가 제기됐죠.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상 조건이었는데요. 강수량과 동풍 일수의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바람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46%나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 달라집니다. 지난해보다 일단 추운 겨울이 될 거라죠. 또 서풍 계열 바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불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난방도 가동을 하거든요.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서풍 타고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또 있습니다. 바로 모래먼지 황사인데요.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덩달아 높아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코로나19의 독감에 여기에 또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이 마스크 쓰는 거 이제는 일상이 됐지만은 더 챙겨야 하는데요. 숨쉬기 편해서 덴탈이나 면 마스크 많이들 쓰시죠. 하지만 미세먼지에는 바꾸셔야 합니다. 보건용, 그러니까 KF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두 종류의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일반 면 마스크는 오염도가 보건용 마스크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거르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숫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자, 숫자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만은 사실 KF94 이상은 숨쉬기가 불편하거든요. KF80 정도여도 괜찮다고 하네요. 중요한 거는 방법입니다. 얼굴에 더 밀착시킵니다. 코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끈도 조절해서 바깥 공기 들어오는 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좀 답답한 느낌 드는 게 정상이라죠. 일회용 보건 마스크의 적정 사용 시간은 8시간 정도입니다. 잠깐 썼다. 그럴 때는 상태 보고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깝다고 빨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필터 망가지고요. 모양도 틀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영서 지역엔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낮 기온이 18도, 부산이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금요일 아침엔 서울이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